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총선이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도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지만 국회의원에 도전한 후보군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건 소수 정당인 진보당입니다. 지난달 말 도내 4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를 확정했고 4월 안에 추가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조직 정비를 위해 당협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정치권이 총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동부권 후보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하나로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 여수에서는 주철현, 김혜재 두 현역 의원에 더해 권오봉 전 시장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여찬 청년진보당 준비위원장이 출마하게 됩니다. 순천은 단독 분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가 가장 많습니다. 소병철 의원에 맞서 김문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보가 얼굴 알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고 여기에 허석 전 시장과 오학은 전 도의원, 손은모 변호사, 장만채 전 교육감, 서가번 전 의원,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가운데 이정현 전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이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광양에서는 서동용 의원에 맞서 지난 총선에서 서 의원의 경선 상대였던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도전했던 이용재 전 도의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유현주 광양시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흥에서는 현역 의원인 김승남 의원에 맞서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동부권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의 상당수가 출마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로 선거구 개편을 꼽은 데다 특히 순천의 경우 정당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경우가 많아 후보군의 정치적 셈법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안에는 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11명이 참여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 달부터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올 상반기 내에 최적 후보지 한 곳을 정해 2029년까지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3년, 2030년 직매립 금지에 차질 없이 대비하고 생활 폐기물 처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 방안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빌미가 돼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 전략에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 전남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도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전남 의대와 의대병원 설립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정작 지역 정치권은 다소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전남형 융합 캠퍼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립대학인 순천대와 목포대에 각각 의대를 설치하고 공통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대학병원의 입지에 대해서는 추후 3개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보자는 유연한 입장입니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대학병원을 먼저 지금 내세워 버리면 그건 안 된다. 의과대학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력이 상실된다. 두 번째, 동부 서부 간에서 서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의과대학은 서부로 가져오자. 이렇게 반론을 주는 빌미가 된다. 그럼에도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한 발 더 나간 모양새입니다. 김혜재 의원은 여수 율촌의 대학병원을 광양의 순천대 광양 캠퍼스를 신설해 간호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현재 여수의 전남대 병원 분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체결된 전남대 통합 양해 각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부권 의대 유치와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동부권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에 대해 강론에서 서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부권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시점.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자칫 유치 전략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공통 분모를 찾고 진짜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게 득실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이 제정되는 게 진도가 너무 늦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의료계의 낡은 기득권과 정치적 셈법에 퇴색해 번번이 무산됐던 지역의 수건사업, 의대와 의대병원 유치. 이제라도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얽힌 매듭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현직 강력반 형사들이 대낮에 술에 취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민은 물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는데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군의 한 카페로 건장한 남성 2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주문을 한 뒤 한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의자에서 바닥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손님들과의 마찰을 우려한 카페 직원이 술 취한 남성들을 카페 밖으로 안내했지만 남성들은 카페를 계속 드나들다 끝내 시비가 붙었습니다. 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온 카페 사장과 10여 분 이상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머리 잡고 땡기고 막 얼굴 지금 다 긁어 파버렸거든요. 막 때리고. 대낮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남성들은 목포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은 경찰관들과도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아까 이제 마쳤으니까요. 우리 이제 술이 깼을 거니까 조사를 예정이고. 목포경찰서 강력반 경장과 순경신분인 형사들은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낮 12시에 퇴근한 뒤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이들을 업무방해와 폭력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목포경찰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강제동원을 배상하겠다는 정부 안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시민단체는 항의 표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는 인권상을 반납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3살이었던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 징용됐던 양금덕 할머니. 거리로 나선 양 할머니가 새해 소망을 종이에 적어 나갑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할머니의 주장과 바람은 수십 년간 한결같습니다. 지금 내가 죽더라도 그놈들한테 사죄받고 죽는 것이 소원인데 나이 늙어도 절대 옳은 질서를 나가려고 나 비틀어지게 안 나가요. 그래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빠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양금덕 할머니가 대한민국 전부에 구걸했습니까? 31년 동안 이 싸움을 해온 피할머니를 이렇게도 자존심을 구기고
광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평생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온 공적으로 할머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국민 훈장 수여를 무산시킨 데 대한 비판입니다. 결국 항의의 표시로 시민단체는 앞서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을 반납하고 국무회의에 서운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행안부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양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도 국내에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고 여론이 뜨겁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태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방콕에서 수차 촌클린 노동부 장관을 만나 근로자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조선업과 농업 등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와 관련해 태국 정부와 협력을 제안했고 수차 촌클린 장관은 촌부리 지역에 관련 인력이 많은 만큼 전라남도와 촌부리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식회사 YC텍의 박수관 회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지역 소외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5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여수시는 박 회장으로부터 기탁받은 성금을 관내 소년, 소녀 가장 가정, 장애인 가정, 홀로 어르신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출향기업인 박수관 회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고향인 여수 지역에 꾸준히 소외 이웃에 대한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 등 기부 활동을 이어오면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고금리의 전남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중소형은 오르고 대형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353만 원으로 11월보다 4.9%가 상승했는데요. 반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317만 원으로 0.8% 내렸습니다. 광양시가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합니다. 광양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자재를 받아 시니어 클럽 회원들이 음식을 만들고 광양 아이키움센터에서 배달해줍니다. 여수시가 13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에게는 20만 원씩,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30만 원씩 2달간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종일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깨끗했는데요. 내일은 구름 많고 흐려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조금 올라서 오늘보다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0도, 순천, 광양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추위가 조금 풀리겠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6도, 순천, 광양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도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시간은 아침 6시 18분, 간조시간은 낮 12시 27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해화학 임직원 일동 3천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두산위브 아파트 2단지 주민 1동 145만 4,380원. 순천시 연양동 현대아파트 101, 103동 주민 1동 61만 4천 원. 금호아파트 678동 주민 1동 55만 1,010원. 광양시 태인동 그라운드 골프동호회 회원 1동 52만 원. 순천시 연양동 현대아파트 203, 204동 주민 1동 51만 1,000원. 여수시 웅천동 지웰아파트 이동원 50만 원. 순천시 연양동 동부아파트 103, 104동 주민 1동 43만 8천 원. 생목동 현대아파트 103, 105, 106동 주민 1동 43만 3천 원. 연양동 동부아파트 102동, 105동 주민 1동 41만 원. 여수시 메리퀸 여천점 30만 2천 원. 국동주공 2단지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연양동 코하루 아파트 104에서 106동 및 신성뜰 한 채 1에서 7동 20만 8,81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고 쉽게 정기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SNS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순천시는 순천 소식을 간단하게 전달한다는 의미의 SNS 콘텐츠 순식간을 신설했으며 매주 수요일 블로그와 유튜브 등 순천의 7개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한 주간의 이슈와 박람회 소식, 풍경 등을 1분 내외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전달할 계획이며 첫 소식은 순천 도심을 찾은 노랑부리 저어새와 정원 박람회 준비 상황 등을 오는 18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양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중증 장애인의 심신 재활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와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간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관리하는 조례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은 3월 8일 실시될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 7건 10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설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186개의 기업 가운데 전체의 79%인 147곳이 일정액 또는 정기 상여금 형태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 연휴 휴무 여부에 대해서는 94.3%가 휴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휴무 일수로 5일 이상이 12%, 4일 84%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고병원성 AI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즉각적인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연휴 시작 전 18일과 연휴 다음 날인 25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관내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방역 소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AI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 3km 이내 사육 제한제를 실시해 AI 발생 원천 봉쇄와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낚시 어선 안전 점검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사고 이력이 있는 관내 낚시 어선 40척을 대상으로 연안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승선자 명부 작성, 신분증 대조 확인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